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 보기. 오늘은 좀 하루 늦게 화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투표 날입니다. 5월 9일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있고 아직 투표장에 가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투표가 왜 중요한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독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 그리고 지난 겨울, 봄까지 이어졌던 일련의 사건, 그 의미를 여러분이 되새길 수 있게 저희 시사인도 그동안 다뤘던 것을 한번 독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또 표지를 다뤘었죠. 박근혜 정부. 그리고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이런 표지를 다뤘었습니다. 촛불의 명령, 그리고 이게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 이런 표지를 또 다뤘고요. 그리고 2016년 올해의 인물로 거리의 주권자들을 또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특집호를 내기도 했었죠.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날, 그때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커버 스토리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시사인도 오늘 투표율 80%를 넘을지 안 넘을지도 관심인데요. 시사인도 거기에 함께하는 의미로 저희가 투표율 80% 기원 특별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앞서 보여드린 대로 2016년 올해 인물로 거리의 주권자들을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투표를 하신 주권자들에게 한해서 저희가 80% 가격으로, 그러니까 14만 4천 원입니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정기구독, 오늘 밤 8시까지 신청하신 분들에게 정기구독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사인의 킬러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굽시니스트가 박근혜 정부 실록 관련돼서 다음 주에 최신 단행본을 냅니다. 80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에 인증샷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에 참가한 분들에 한해서 아무튼 굽시니스트 단행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요. 지금 추이로 봐서는 오늘 지금 오전 10시에 14% 정도 지금 투표율이 있는데요. 사전 투표율 26% 정도를 합산하면 무난하게 저녁 8시까지는 80%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듭니다만, 참고로 지금 좀 비가 오고 있어서 지방에서도 좀 비가 오고 있고 서울에서도 좀 비가 오고 있어서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한 표는 소중합니다. 가급적이면 저녁 8시까지 가까운 그 투표할 수 있는 가셔서 꼭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호 관련돼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호 표지를 보여드리면 부제는 안종범 업무수첩 51권 정권 입수. 커버 스토리 제목, 표지 제목은 반면교사입니다. 오늘 투표가 진행되고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새 정부는 새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굳이 표지 제목을 반면교사로 삼은 이유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안종범 수첩에 나타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반면교사, 새 대통령이 삼아야 할 자세로 반면교사를 좀 커버 스토리로 올렸고요. 참고로 그동안 저희가 그 안종범 업무 수첩과 관련돼서 단독 입수를 해서 커버 스토리를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487호에서 검은거래에서 다뤘고요. 그리고 503호에서 또 적폐실록이라는 의미로 다뤘습니다. 저희가 수첩을 입수한 시기가 총에서 51권을 입수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단독 입수로 다뤘던 거는 저희가 12권 분량을 입수했을 때 이 커버 스토리를 냈고요. 그리고 추가로 20권을 입수했을 때 바로 이 적폐실록이라는 커버 스토리를 냈습니다. 처음에 12권은 안종범 전 수석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썼던 업무수첩 내용을 저희가 분석한 거고요. 요거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업무수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커버 스토리, 이 반면교사 커버 스토리는 그 시기와 겹치지 않는, 그리고 빠져있던 부분에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 앞서 두 번의 커버 스토리에서 빠졌던 업무 수첩을 추가로 19권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51권의 업무 수첩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 학자 출신인데요. 정말로 사관처럼 예전에 이제 뭐 조선시대 보면 사관처럼 정말 그 업무 수첩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 실록을 좀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뤘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그 법정 논리로 세우고 있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즉 뇌물 공여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추가로 입수한 안종범 업무수첩에는 삼성 측의 청탁으로 보이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다루었고요. 그리고 뭐 반면교사라는 부분 암시했듯이 심지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과 현대차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도 이번에 입수한 업무수첩에 나옵니다. 물론 법에는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업무수첩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론관도 엿볼 수 있는데요. 앞서 몇몇 언론에서 보도했던 홍석현 회장을 통한 JTBC 압력, 손석희 사장에 대한 압력 부분과 관련돼서 안종범 업무수첩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인터뷰했던 매체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방송 정규제 TV인데요. 그 정규제 TV도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업무수첩에서 또한 노동계 블랙리스트도 나왔습니다. 한국노총 임원진과 산하 주요 산별노조위원장의 개인 신상 정보가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소속과 연봉뿐만 아니라 개인 비위, 범죄 사실 등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업무 수첩을 분석하다 보면 저희 기자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금융 정보까지 깨알같이 감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뭐냐면요. 보수 언론에 한때 종북으로 낙인 찍혔던 재미동포 신은미 씨 기억하시는 독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신은미 씨의 행적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신은미 씨가 북한의 수해와 관련돼서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 모금 활동 열어둔 계좌의 인출 부분까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업무수첩에 나옵니다. 또 이정현 대표를 활용해서 여야 간의 정쟁을 부추기는 그 지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로는 소통화하고 화합한다고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간의 통치 수준을 한마디로 해서 편가르기입니다. 바로 새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반면교사라는 커버 스토리 이유를 다시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여야 간 정쟁, 싸우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업무수첩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과 관련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비박 의원들에 대해서 꼭 집어서 그런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또한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내용도 업무수첩에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51권 중에 좀 새 내용을 좀 그 커버스토리로 담았고요. 미처 이번 호에 504호에 담지 못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호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관율 기자는 몰락하는 보수의 풍경, 오늘 득표율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보수 후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당연히 이제 당선권에서는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수 진영들이 어떤 행보를 밟을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청관율 기자가 분석을 했고요. 그걸 이제 리얼라인먼트라는 재정렬이라는 정치학 용어를 빌어서 보수 진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과연 이게 이제 보수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선거가 그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차영석 기자는 정두원 전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수의 재구성이 가능한지, 보수의 가치의 재정립이 가능한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인터뷰로 담았고요.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대선 기간 동안에 저희 정광준 인턴 기자를 비롯해서 대학생 인턴 기자들이 아주 현장에서 곳곳에서 누볐는데요. 정광준 인턴 기자는 박사모 카페에서 활동하는 2030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이야기를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제목은 애국 청년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호성 기자는 오는 10월에 개봉될 미스 프레지던트라는 영화를 들여다봤습니다. 김재한 감독이 이른바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밀착으로 들여다본 다큐멘터리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미리 사전에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선 현장에 누볐던 기자들, 또 대학생 인턴 기자들이 뒷담화 비슷하게 좀 그 현장에서 미처 기사로 담지 못했던 내용을 이번에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임지영 기자는 그 혼술남녀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PD의 죽음에 가려졌던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 이한빛 PD의 어머니 인터뷰를 통해서 그는 왜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면을 밀착해서 좀 다루었습니다. 한 조연출 PD의 죽음이 우리 방송계에 구조적인 좀 변화를 일으키는 쪽으로 좀 더 나아갔으면 싶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상의 인사이드에서는 얼마 전에 조계종으로부터 승적 박탈을 당했던 명진 스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명진 스님은 이제 조계종에 재심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불교계 내 적폐 청산을 위해서 싸움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읽어보시기 일독을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주요 브리핑 내용 담았고요. 한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F5 현대사 새로 고침전 김재규와 12.6-5기를 시사인 주관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독립공원으로 불리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12옥사에서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전시회를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현대사 특강도 합니다. 워낙 요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대사 특강은 이미 정원이 다 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 그 의미 있는 전시회이니까요. 저희 또 시사인이 주관하고 하는 행사이니만큼 이쪽으로 나올 분들 있으면 들려서 한번 관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저희 이제 화요일이고요.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득표율에 따라서 커버 스토리가 물론 정해지겠죠. 예, 또 준비를 해서 다음 호에 또 여러분 또 깊이 있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